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권해주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든 남은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신앙의 행보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저희들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주 성령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어서 참된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주님이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집회 모든 시정도 주님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레의 남미에 있는 칠레 안토파가스타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강강곤 형제입니다. 올해부터 교회에서 이제 강조교회와 이렇게 후원교회로 연결을 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배정받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강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어머니가 저한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하려면 시간이 짧겠네. 그러시면서 요즘은 설교를 참 짧게 해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굉장한 압박감을 가지고 제가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선택을 해야겠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둘 다 놓칠 수가 있으니 한 가지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희 칠레 교회를 소개하는 처음 시간이고, 그리고 또 칠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제 칠레 교회 소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때마다 많은 또 교훈과 또 많은 그 영의 양식을 이렇게 섭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말고도 또 수요일마다 이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귀한 말씀들로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별식 형태로 선교 보고를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칠레 선교 중심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소식지를 통해서 오늘 설교 주제가 나오나요? 네. 아마 무슨 말 하려고 왜 이 주제를 정했는지 아마 이미 다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미 교훈까지 다 끝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선교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교 보고에 앞서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에 편리하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칠레 선교가 약 10년 조금 넘는 시간을 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그간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잠깐 그걸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반대에 있는 나라, 남북의 길이가 4,300km에 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 나라, 남미의 선진국으로 물가는 한국의 약 2배, 극심한 빈부격차로 여러 사회적 갈등에 노출된 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만 참된 복음은 모르는 나라 칠레. (2015년 1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안토파가스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곧 교회당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교회당을 위해 기도하던 중 현재 교회당을 임대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의 후원과 형제 자매님들의 희생을 통해 교회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토파가스타 외에 산티아고, 이끼게, 코피아포, 깔라마, 테무코 등의 복음이 전해졌고, 계속해서 전도 집회와 신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성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고 복음의 불길이 칠레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언어, 문화, 외형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곳에도 한국과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칠레 전역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기도 가운데 하계수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토파가스타에서 진행된 1, 2차 하계수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칠레의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많은 곳에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3차부터는 교통, 문화 등 모든 것의 중심인 수도 산티아고 근처에서 수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양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기쁨으로 봉사했고 그 수고와 헌신으로 구원의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칠레 전 지역에 더 활발한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Así que la opinión de quién importa. No importa esta persona. Todas las familias de Dios, 시작 전부터 시작을 해서 수양회 기간 동안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제 우리 수양관이 아니고 빌려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제약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구세군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양회장 빌려서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협조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일 텐데 가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있는 동안 계속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 집 없는 서러움을 확실하게 더 이렇게 당하고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서러웠어요, 제가. La verdad, me daba mucha pena por eso. 그런 마귀의 역사로 인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새로운 영혼들을 공부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그렇게 일하는 부분이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야 빨리 너네들 그 복음 전할 이 좋은 장소 빨리 너네들 준비해라 이런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우리 수양회장을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때는 좀 우리 편하게 수양회를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해봅시다.
우리는 칠레 하계수양의 장소를 임대하여 진행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기와 수도의 제한, 임대 조건의 제약, 그리고 끊임없는 협상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양회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5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차량으로 약 40분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은 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2만 평 규모이며 기존의 야외 행사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이곳을 수양의 전용 장소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당, 숙소, 식당, 주방 등 필수 공간을 갖추고 수영장은 침례장으로, 넓은 잔디밭은 텐트 설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향후 조금씩 건축을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기존 작은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칠레 성도들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칠레 청년 수련회를 시작으로 전국 교사 수련회와 선교사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천막에서 잠을 자고 추위를 견디고 감기에 걸리기도 했지만 우리의 수양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수양회장이 지금은 비록 천막을 치고 진행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칠레 전역에 전하는 교두보가 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 속에 조금씩 준비해 나가려 합니다. 예, 그 안토파가스타 교회 소식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해왔던, 칠레 교회가 해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칠레에는 아마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칠레 국가가 어떤 국가이고 또 칠레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언급되었듯이 칠레는 남과 북의 길이가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약 4,300k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북 끝에서 남쪽 끝까지 차로 이동하면 2박 3일 정도 걸려서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길게 돼 있다 보니까 거의 사계절이 하루에 공존하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나라가 바로 칠레입니다. 남북의 길이는 굉장히 긴데 이제 동서의 폭은
굉장히 좁은 그런 형태이고요. 산티아고가 이제 칠레의 수도인데 그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은 다 사막 지역입니다. 거의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 이제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남쪽은 한국과 비슷한 그런 기후와 그리고 이제 그 토양이라든지 그리고 사계절이 푸른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칠레라는 국가가 이제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안데스 산맥을 길게 끼고 아르헨티나와 접경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 볼리비아, 그리고 이제 완전 북쪽으로는 페루를 국경으로 두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한 2천만 명 정도 살고 있고, 그 중에 거의 50% 절반인 1,000만 명이 수도인 산티아고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칠레의 면적이 이 한국 그 남한 면적의 약 8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고요. 특히 북쪽에는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한 뭐 3-4시간 정도씩 이동하면서 도시 하나 달랑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안토파가타 도시는 산티아고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0km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까지 차로 이동하면은 한 16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주로 이게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수단 하면 이제 비행기가 주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칠레의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주로 광산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남쪽에는 농축수산업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광물질이 이제 구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리를 판매해서 얻어지는 그 수익이 칠레 국가 재정의 8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칠레를 구리 경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의 경제가 구리값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됐다가 침체됐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이제 남미 국가 중에서는 그 선진국에 해당됩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칠레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또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남미 속에 유럽이 하나 달랑 있는 국가, 이게 칠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거기 가서 생활을 해 보면 굉장히 서민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1인당 GDP가 꽤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의 삶은 이렇게 1인당 GDP를 살펴보면 국가의 전체적인 GDP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는 비싼데 실제적으로 수입은 적은 그런 형태의 국가이고요. 전 세계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심한 나라, 그게 또 이렇게 칠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있는 안토파가타 이 도시 자체가 광산 도시입니다. 소비 도시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남미 전체 도시 중에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그게 이제 안토파가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 물가 수준 자체가
한국의 거의 1.5배에서 약 2배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쉽게 이렇게 설명드려보면 한국에서 10,000원 가지고 이렇게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칠레에서는 10,000페소를 주고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10,000페소면 한국 돈으로 약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의 가격, 2차 산업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공산품의 가격이 약 1.6배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임대료 수준은 한국과 비슷한, 그리고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싼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받는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한국의 급여 수준에 비하면 뭐 한 30%, 40%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급여를 받고 생활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월급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갈까 할 정도로 국가는 부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서민들의 삶은 힘겨운,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회 구조를 보더라도 사회 계층 간의 간극이 참 심합니다. 한국은 노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칠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속한다는 것은 이제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딱 급여도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걸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칠레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마음속에 어떤 그 우월감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왜? 주변 국가보다 잘 사니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게 많고, 겉으로는 굉장히 그 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내면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 주변 국가에서 볼리비아, 뭐 베네수엘라, 또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제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뼈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마음이 좀 강팍하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접한 게 많습니다. 많아서 빠르게 접하고, 그리고 그 문화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특히 그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관대한, 사회적으로 관대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잠깐 영상에도 나왔었지만 이게 수원교회에서 교제했던 형제님 한 분이 그 안토파가타 지역에 이제 발전소를 짓는데, 포스코 건설에서 거기에 이제 주재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주재원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그쪽으로 가서 이주를 해서 한 2년여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도를 한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러면 칠레에도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서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게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파송된 게 제가 이제 파송이 되게 됐습니다. 저는 참고로 1995년 8월 4일 날 서울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산이 자립을 하게 되면서 일산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2001년도에 교회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일산, 그리고 목포, 그리고 여기 근거리에 있는 구례 교회에서도 제가 한 5년 있었고요. 그리고 양평에 가서 한 2년 있다가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제가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사실은 전도인이면 누구나 전도인의 부름을 받았을 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도 한번 기회가 되면 선교를 나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저도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락이 되지 않아서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양평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2년 정도 제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양평에서 생활을 하면서, 양평이 이제 서울에서 자립을 했고 좀 오래 이렇게 된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좀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정말 편했어요. 정말 편했고, 또 그냥 교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가기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마음에 계속해서 그 울림이 있었던 것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너에게?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걸까?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선교의 뜻을 가지고 이제 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지역, 몽골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자매 건강 때문에 이제 허락이 되지 않아서 이제 몽골로는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총회에서 그러면 칠레가 새롭게 전도가 되는데 그쪽에 가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칠레로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가기까지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가정이 전도를 해서 한 이제 7, 8분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형제님이 그 현장에서 그 낙상사고가 있어서 칠레 현지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칠레 정부에서 책임자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형제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책임자였기 때문에 형제님이 돌아가고 자매님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자립하기로 다 돼 있고 선교사 파송까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매님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과연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도 소식을 접하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환경이 그럴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선교지인데,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포기한다면 한 국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자매님이, 형제님은 들어오셨는데 자매님은 거기에 남으셨어요.
두 딸, 중학생 되는 두 딸을 데리고 칠레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약 2년 동안 저희랑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시작은 순적하지 않게 시작이 됐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칠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선교를 들어갔을 때 막막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거기에 모이셨던 분들이 다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7, 8분 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자매님 혼자 막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니니까 그냥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후에 이제 자기 교회 갔다가 오후에 와서 같이 참여해서 말씀 듣고 이런 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크거나 이런 것들도 없는 상태. 그런 분들을 데리고 과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K-팝이 전 세계를 이제 휩쓸고, 특히 남미 그 지역에도, 특히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속도들이 빠르고 하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K-팝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해에, 그때가 이제 2015년도 1월이었는데, 교회를 시작을 하고 한 3, 4개월 지나서 이제 과연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 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연결되는 것이. 그러다가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젊은이들 대상으로 우리가 한글 학교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글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 한글 학교 할 때 참석했던 인원이 약 60명가량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명의 한글 학교 참석자들 대상으로 이제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제 개별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 시작을 하고 첫 번째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냥 어느 건물에 있는 조그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그런 곳을 빌려서 처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좌석 수도 한 50석 정도 되는 그곳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첫 전도 집회를 했는데 7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야, 한국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한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관심 갖고 오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됐고, 그러는 가운데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명 정도 그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또 안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비디오 집회 또 상담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서 전도를 해왔고,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교회 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가족적 전도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첫 해에 인원이 약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큰 건물들을 저희들이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칠레가 보면 이제 한국처럼 어떤 상가라든지 큰 건물이 있어서 교회로 활용할 만한 그런 장소들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들도 보면 이제 가정집 빌려가지고 거기서 회사를 하고, 그리고 큰 건물들은 이제 임대료가 비교도 안 되게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당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마침 이제 한 가정집이 뒤에 공간이 넓은 그런 이제 가정집이 나와서 그것을 임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강당을 짓고 부속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 해에 교회당을 옮기게 됐고, 그리고 그 옮긴 교회당에서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칠레에 선교를 왔으니까 안토파가스타 내에만 선교 온 게 아니고 칠레 선교를 왔기 때문에 칠레 전역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칠레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텐데 저에게 항상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해 주십시오. 칠레 전역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했었고, 또 다른 기도가 뭐였냐면 칠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가족, 청년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운 도시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 거기 계신데 거기 전도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딘데요? 얼마나 걸려요? 5시간. 네, 가까운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5시간. 또 산티아고에 부모님 계십니다. 그래요? 얼마나 걸리죠? 16시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멀어서 차로는 이동을 못하고 이제 그곳은 비행기로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산티아고, 이끼께,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이제 깔라마라는 도시인데 그곳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그곳 또 꼬피아포 지역, 거기는 한 7시간 정도 차로 이동하는 거리인데 그곳들의 가족들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처음 시작은 호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벽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량 이동하면 휘발유 값도 있어야 되고 거기 가서 자고 먹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이 참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은 없고 그래서 참 하고자 하는 마음은 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신방 한번 다녀오면 최소 1박 2일로 신방 다녀와도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70만 원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집회 한 번 하면 산티아고에서 집회 한 번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비용이 없어서 신방을 못 가고 집회를 못 하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산티아고 집회 일정을 다 잡아놓고 이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중에 이제 돈이 다 바닥이 났어요. 야, 이걸 어떡하지? 이미 결정이 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어떤 형제님이. 근데 제가 아시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아름아름으로 칠레 선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헌금을 했습니다.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누구시냐고 이름 여쭤봤는데 이름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열어봤는데 딱 산티아고 전도 집회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까지 그 칠레의 전역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전도 집회를 취소하거나 그리고 또 신방 가는 것을 취소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나타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칠레에 현재는 6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지금은 이제 북쪽에서 전도가 시작되다 보니까 북쪽 인근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끼게, 깔라마, 뽀삐아뽀, 그 다음에 저희 안토파가타까지 해서 4개의 교회가 이제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산티아고의 교회에 있고, 남쪽에는 이제 떼무꼬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남쪽에는 이제 기후나 환경이 조금 더 북쪽보다 낮기 때문에 도시들이 다 인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는 남쪽이 훨씬 더 이렇게 용이로운 그런 지역인데, 아직까지도 전도를 해나감에 있어서 이제 교회를 세워져야 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아직 부족해서 교회를 지금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칠레의 지금 이제 선교 방향은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칠레가 이제 산티아고 수도 특별시와 15개의 주가 있습니다. 자, 그 15개 주 중심 도시에 먼저 교회를 세우는 것을 1차 목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번, 3번, 4번 중심, 4번, 그리고 산티아고, 그리고 이제 9번 주 중심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깔라마는 2번 주의 2번째 도시인데, 안토파가타 근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선교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요 선교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도 그 주의 중심 도시들에 지금 이 선교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 또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영상으로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제가 2015년도에 갔고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적은 숫자였지만 처음 학예수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도 아마 이 학예수양회의 중요성은 어떤 말로도 이렇게 설명해도 부족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 교회의 성장이 학예수양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라고 말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칠레교회가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학예수양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 다음에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학예수양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였지만 그 다음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 또 이제 팬데믹 그 기간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 이 학예수양회를 하고 싶은데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학예수양회를 매년 저희는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칠레가 워낙에 긴 곳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번씩 가족들 만나러 가려도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는데, 특히 이제 이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학예수양회 이렇게 참석하게 하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또 선교지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전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학예수양회를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1, 2차는 안토파가스타에서 진행을 했고, 3차부터 이제
산티아고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 수양관들을 빌려서 지금까지 수양회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양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이 참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수양회 때 이것저것 또 좀 불편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분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는데 그에 따른 제약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구세군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양관을 빌려서 저희들이 수양회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중간에 한 2년 정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담당자가 바뀌면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일하는 것마다 쫓아다니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 모터 이렇게 이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모터가 고장 났는데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변상을 막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자기 집 없는 서러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집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인들도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너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제 봉사하면서도 힘든데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까지 이제 작년까지 그렇게 이제 그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해오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다른 장소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렇게 넓고 큰 장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은 또 임대 비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이제 그곳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의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이상,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그냥 임대료 그리고 뭐 천막 렌탈 이런 비용으로 그냥 없어지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너무 아깝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특히 이제 저희 안토파가타가 중심교회다 보니까 안토파가타에서 학예수양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럼 필요한 모든 물품들 이런 것들을 안토파가타 준비해가지고 이제 산티아고로 갖고 가야 되는데 자 그걸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이제 차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큰 트레일러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다가 온갖 물건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가서 활용할 차량 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로 미리 수양회 시작하기 한 5일 전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 물건 다 풀어서 하계 수양회 하고 끝나면 다시 또 다 싸가지고 그 차에 실어서 다시 안토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이렇게 비용도 많이 나가고 너무 불편함이 큰데 우리 수양회장을 좀 가지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수양회장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여건이 이렇게 여의치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는 봤습니다. 알아는 봤는데 5년 전에도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수양관 부지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 수양관 부지가 5년 전에도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여건이 좋아서 알아봤는데 그때는 한 이제 페소로 13억 페소가 나왔었습니다. 13억 페소면 이제 거의 한 20억에 가까운 이제 그런 돈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3년이 흘렀는데 그때 한 11억 정도에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11억에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엄두를 못 낼 그런 돈이어서 또 포기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작년 올해 들어서 이제 너무 수양회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때 마침 그 주인이 이제 안 팔리니까 이제 8억 5천만 원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전도인들과 1차 상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 매년 전체 칠레 임원 수련회를 합니다. 10월경에 연휴가 있는 기간에. 그때 이제 제가 쭉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간절히 원했던 게 수양회장인데, 이 수양회장을 만들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칠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양회장을 준비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 수양회장을 누가 준비를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임원들이 다 같이 우리가 해야죠.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칠레에 선교를 하면서 물론 한국에서 계속해서 물질적인 후원이 있지 않았다면 칠레 선교가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에게 계속 교제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고 먼저 된 자로서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동족인 칠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우리가 희생하자.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얘기한 것이 우리의 받을 상급을 결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합시다. 라는 교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원 그 수련회 때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랬습니다. 임원들에게. 이 학예 수양이자 이런 좋은 장소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제 제가 이제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다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박수치고 감사하다고 해서 구입되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하려면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국의 지원을 받고 이 일들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형제 자매들이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8억 5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재원을 조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헌금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6개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교회에서 1억 8억 5천을 한번 나눠서 작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토파가타가 그래도 중심교회고 가장 큰 교회니까 3억 페소. 그리고 그 다음 큰 교회가 이제 까라마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1억 5천. 나머지 4개 교회는 1억씩 해서 우리 작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작정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봅시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신앙이 물론 10년 가까이 되신 분도 있지만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작정했던 만큼 이렇게 작정이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안토바가타 같은 경우는 3억을 해보자라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작정된 금액이 임원들만 했는데요. 약 1억 8천 정도가 작정이 됐고 그리고 그 중에 일시불로 들어온 게 1억 6천 페소가 1억 6천만 페소가 이제 일시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거의 한 50% 정도 수준 또 이제 정말 열악한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조금 더 적게 그러나 대부분 한 50% 정도씩 이렇게 작정을 해서 일시불로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구입을 하려면 50%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후원교회에 좀 상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빌려주시면 저희들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저희들이 헌금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원교회들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지난 5월에 이제 나머지 금액은 후원교회들에서 빌려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지금 수양회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이제 등기 이전까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한 300명 정도는 모여서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천막치고라도 우리 땅에서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본 시설들만 해놓고 우리가 천막치고, 그리고 큰 천막 빌려서 우리 힘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감사한 것이, 그래도 다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큽니다. 그런데 사실 칠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이 참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뭔가 돈이 있으면 적금도 넣고 뭐 돈을 모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형태의 그 생활 수준이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헌금을 할 때에도 목돈을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용 대출을 해서 하는데, 한국은 그래도 이자율이 참 쌉니다. 칠레는 1,000만 페소를 빌리면 5년 동안 분할해서 갚는데 다 갚으면 1,8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용조차도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한테 와서 토로를 합니다.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대출 받고 대신 갚고 하는 형태로 해서 헌금도 하시고, 또 이제 우리 대학생 자매 한 명이 작정을 하는데, 우리 임원들 작정을 하는데, 이제 작정 끝나고 났는데 이렇게 자매였거든요. 대학교 1학년 자매였는데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하냐. 그랬더니 자기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학생이어서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마치고 직장 들어가면 지금 못했던 거 더 많이 하겠습니다. 와서 이렇게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자매님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하나님은 자매님의 마음을 받으시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감사하게 헌금했고, 그런 청년 형제 자매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들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 안 사 먹고 그거 아껴서 헌금하고, 그리고 정말 형제 자매들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대학 가고 공부하면 카페 들어가서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고 그냥 있다가 중간에 빈 타임 있으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비용 안 들이려고. 그 교회 와서 이제 도시락 사고 도시락 먹고, 근데 그 비용 아껴서 헌금하고.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들이 이렇게 저도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한국이나 칠레나 똑같은 마음이구나.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수고하고 싶고 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똑같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비록 지금은 내가 많이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정말 이 대학 나와서 직장 잡으면 그때는 많이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됐고, 또 내가 이 선교를 해나감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하나님이 칠레 교회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칠레에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져 가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들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단지 저희들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큰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한국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칠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의 희생이, 수고가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수양의 장소가 비록 지금은 열악하고, 그리고 환경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곳에서 한 명, 두 명 영혼들이 거듭난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형제자매의 수고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해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참 열악합니다. 부족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제 강주교회가 우리 칠레 지부 이제 후원하는 중심 교회란 거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 광고가 안 됐나요? 봉사장님? 다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신 거군요. 예, 아마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칠레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해서 아마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대답 안 하신 거죠? 예, 이제부터는 저희 칠레 교회를 기억하시고 칠레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칠레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강주교회는 또 칠레 저희 안토파가타 교회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파가타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남은 시간 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토파가타 교회는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시작을 한 교회입니다. 현재는 칠레 중심 교회이고요.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칠레 지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안토파가타 교회가 현재 재적 인원이 약 480명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모이는 인원은 250명 내외로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고, 좀 많이 모일 때는 더 많이 모이고 좀 적을 때도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전도를 하고 또 구원받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모이는 숫자들이 계속 비슷한 이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부분들은 아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이 너무 협소함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주일날 조금 늦게 오면 이제 안에 강당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밖에서 의자 놓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다 보면 이제 거기도 이제 사계절이 있으니까 덥다 보면 너무 더워서 그냥 왔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겨울철에는 또 춥습니다. 춥다 보니까 또 왔다가 너무 추우니까 또 집에 가서 듣겠다고 가시고, 그래서 항상 수준이 이제 참석하는 인원들이 그 정도이고요. 현재 안토파가타 교회는 10개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토파가타 도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가 산입니다.
산인데 좀 삭막하게 느껴지시죠? 네,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은 산이고 이 앞에는 바다고 남태평양이 있죠. 그곳에 이제 이렇게 길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안토파가스타입니다. 인구가 약 한 40만 명 정도 되고요. 유동인구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40만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인데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은 이렇게 조금 이제 서민층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이 남쪽은 좀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고요. 교회는 이제 이 중간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처럼 성경 강연에도 대집회 때는 1년에 대집회를 한 3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구역별로 구역 집회 1회씩,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해서 저희가 전도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의 집회, 청년 집회, 회별 집회들을 계속해서 저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하면 대집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명 내외로 새로운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집회하면 이제 10명 내외, 또 많게는 20명, 30명 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많이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계속 숫자가 이제 정체되는 이유가 어떤 장소적인 부분들도 크게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토파가스타 외에도 그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선교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꼬끼엠보 지역인데 이곳은 칠레 4번 주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곳에도 우리 안토파가스타 교회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 가족들이 있어서 학예 수양에 오셔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서 저희들이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매달 저희들이 신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11시간 걸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전도 집회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딸딸 지역이라고 안토파가스타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곳인데 인구 숫자가 적습니다. 한 군 단위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새로 전도되어진 분들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전도되어진 분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월 신방을 하고 있고, 또 칠로의 섬 지역인데 이것은 남쪽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면은 비행기를 2번 타고 또 차를 타고 달려서 또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있는 곳인데, 이곳에도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곳도 사실 매월 신방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로 저희 안토파가스타 교회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카카오톡 같은 이제 왓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면 또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줌으로 연결해서 또 교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제 수련회인데 까나마 교회에서 함께 지금 동참해서 연합으로 이제 수양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2025년도에 했던 어머니의 수련회인데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교회당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수련회를 하게 되면 우리 청년회에서 모든 음식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봉사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니 뭐니, 어머니 애들은 온전히 수련회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청년회에서 봉사를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청년회에서 수련을 하면 어머니에서도 다 지원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교사 수련회도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1년에 한 번씩
전체 임원 수련회, 그 다음에 교사 수련회, 그리고 청년 수련회 이렇게 한 번씩 계획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년 수련회 했던 모습이고요. 수양회 전에, 그리고 올해 이제 3월에 전국 청년 수련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3월이거든요. 3월이면 여기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칠레는 3월이면은 이제 맞죠? 이게 칠레하고 이게 한국하고 다른 게 이제 한국은 북반구에 위치해 있죠. 근데 칠레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름이면 이제 칠레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칠레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겨울이면 한국에는 여름이고. 그래서 이제 3월 달이면 여기도 굉장히 춥습니다. 난로를 피고 했는데도 이제 추운데 청년들 수련을 했는데 청년들이 이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요, 아직. 이제 천막을 치고 잔 겁니다, 밖에서 그냥. 그래서 이제 천막을 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코가 다들 맹맹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거 춥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말을 하기를 대마시아도 그럽니다. 엄청 추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춥고 힘들지만 이제 우리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그래서 행복하다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추운 거 문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지금 천막을 저희들이 이제 부지 매입을 하고 천막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차광막 설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저희 장소이기 때문에 수양에 썼던 물건들도 청소를 하고 또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청년 전국 수련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전국 수련회 때 이제 우리 어머니에서 이렇게 다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식사 준비해 주시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봉사회 연합수련회가 저희 안토파가타에서 깔라마 교회랑 함께 진행이 됐었고요.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년 임원수련회 진행하고 있고, 이 청년 또 임원수련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어머니에서 준비 또 다 해주시고, 그리고 찬양대 수련회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행사라든지 또 교회 운영하는 내용들은 동일하게 저희들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신자 교육에서 수료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전체 야유교제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학예 수양회를 위한 바자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학예 수양회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안토파가타에서 학예 수양회장까지 가려면 차로 이동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수양회비를 냈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한 사람당 최소 한국 돈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듭니다.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야, 그 많은 비용을 드리고 어떻게 참석을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참석한다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칠레는 유럽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은 미국의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에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제도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는 유럽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가 시즌이 되면 12월부터 2월까지는 휴가 시즌인데 보통 이제 15일에서 30일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돈을 내서 뭐 하냐? 돈을 모아서 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예 수양회를 전국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 곳에서 모여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휴가에 대한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는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티아고에 그 수양회장을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돈 다 내세요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형제 자매들이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바자회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이제 물건 판매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점심 판매를 합니다. 도시락 판매를.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모아서 학예 수양회 전도하신 분들 항공료 또 수양예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주 이것들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회에서도 청년 자체적으로 또 이제 전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먹는 메뉴 다 똑같죠? 네. 이걸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행을 이제 5월 31일 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 기회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도 발생되는 그래서 청년들이 음식 판매하고 또 물건들 팔고 해서 이제 학예 수양회 뭔지 아시죠? 소떡 이제 많이 배고프시죠? 이렇게 김밥 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본인들이 다 한 겁니다. 어머니의 뭐 한국인들이 도와주고 이런 거 없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또 이제 이거 뭔지 아시겠죠? 양념치킨도 팔고 한국 화장품도 도매로 가져와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고 이제 또 한국은 어버이날로 하루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칠레는 어머니날이 있고 또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따로 하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의 날은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날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날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이렇게 쭉 아침 식사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에 와서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봉사에는 근접을 못 하고 어머니에만 이렇게 해서 먹고 이제 해별 모임을 저희가 이제 또 한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장의 모임도 하고 있고 봉사의 어머니의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고 청년의 모임 다양하게 이제 교회 학교 이렇게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장소가 저희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 이제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안토파가타 교회 강당 전경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또 이제 이렇게 아이들 저 대집회 말씀 시간에 이렇게 이제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점심 때만 되면 이제 붓세통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좁은 로비에서 아예 식당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식을 하면 그 배식된 음식을 가지고 대강당 들어가서 강당 그 장의자에 쭉 앉아서 앞 바라보면서 밥 먹는 진풍경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부속일들이 없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넓은 장소를 임대해서 옮기는 방안 아니면 땅을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이제 그 임대하려고 하는 곳들이 큰 장소들이 없습니다. 이제 큰 장소 뭐 창고 같은 이런 곳들은 있는데 다 공장지대에 있고 그럼 저녁 되면은 이제 불빛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한국 돈으로 뭐 한 달에 한 1,500만 원 이상 이런 곳들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장소를 좀 건축을 해보려고 땅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는데 땅 이제 300평도 안 되는 그 땅을 구입하려고 알아봤더니 8억 페소가 듭니다.
8억 페소면 한국 돈으로 약 13억 정도. 그러니까 땅만 매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토파가타 물가가 비싸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이 나와서 이제 지금 알아보고 저희들 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원래 8억 4천에 나왔던 땅인데 그 땅이 지금 옆에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판매가 안 돼서 경매가 나왔습니다.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지금 경매가로 마지막 떨어진 게 5억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나름 기도하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토파가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부분 놓고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안토파가타 교회 관련된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앞으로 이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양회장 또 지금 현재 그 부지 용도 변경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맞춰지면 기본적인 이제 시설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재원 마련들도 지금 저희들 다각도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생각으로는 부지를 매입하면 그 부지 매입된 부지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 담보대출을 좀 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 작정에서 갚아가고 그걸로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칠레 은행에 막상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하고 부지 가지고 담보대출을 지금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칠레가 교회가 신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 자체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좀 이제 해결을 해야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 학예수양회를 그곳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조금 더 시설을 이제 보강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제 안토파가타 교회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장소 전체적으로 해도 뭐 250명 들어서면은 뭐 너무 꽉 차서 안에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의 어떤 장소여서 계속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길어졌죠?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진짜 길어졌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평상시보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이제 우리 경주교회에 저희가 칠레 교회를 선교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특히 기도 부탁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칠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칠레 교회에 대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강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칠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동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이 부족하지만 저희들 들어 사용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저희들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주교회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가고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각 개개인이 주님 말씀 위에 신앙을 굳건히 세워서 주님 쓰심에 합당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